돌아 빙글빙글 돌아. 귀에서 매미 소리. 매미 소리가 막 들려요. 네 기계인 줄 알았네. 기계 속에 있는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지럽고 중심도 못 잡을 수 있고요. 미식거리고 토하고 또 귀증상이 이명이 더 심해지면서 마치 기계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몸도 막 흔들리면서 딱 매니어르 발작 상태십니다. 네. 겪어보기 전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아이고 좋아지실 거예요. 네. 너무 서러워. 응? 너무 서러워. 어지럼증은 오직 자신만의 고통이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어지럼증.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그냥 막 뱅뱅뱅뱅 도는 거죠.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고통.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죽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나는 왜 어지러운 걸까?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 크게 뜨시고 어지럽죠? 눈 크게 뜨시고 눈 뜨세요. 아이고 이제 어지럽네요. 네, 눈 하루에도 몇 번씩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응급실에 실려온다.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까? 어지럼증 환자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대체 어지럼증을 왜 느끼는 걸까? 일상 활동들 속에서 자세라든지 균형을 유지하려면 이 팔다리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 신체 감각들, 그 다음에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평형 감각들, 그 다음에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이런 정보들이 뇌로 잘 전달이 되고, 뇌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동작, 그 다음에 원하는 공간 지각,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인체가 중심을 유지하고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뇌로 전달되어야 한다. 눈을 통해서는 인체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뇌로 전달되고, 근육, 피부, 관절로부터는 자세에 대한 정보가, 또 속귀에 위치한 전정기관에서는 머리 움직임과 중력에 대한 정보가 뇌로 전달된다. 이 정보들은 뇌간에 위치한 전정신경핵에서 통합되고 대뇌로 전달 해석돼서 다시 인체 균형을 위한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발생한다. 귀에서 들어오는 어떤 평형 감각, 이런 것들을 갖다 감지하는 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거를 해석하는 뇌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팔다리에서 들어오는 어떤 신체 감각들이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는 정보들은 제대로 들어오지만 그거를 해석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병적인 어지럼증,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귓속 전정기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어지럼증은 이석증과 전정신경염, 그리고 메니에르 병이다. 그렇다면 이 환자들이 기억하는 어지럼 증상들,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방이 돌아가요. 방이 돌아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돌았어요. 그냥 막 뱅뱅뱅뱅 도는 거죠.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모두가 회전성 어지럼증. 각 질환들은 구별이 가능한가? 어지럼증의 지속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지속시간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석증 같은 건 어지러움증은 어지러움증 자체의 지속시간이 1분 이상 잘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메니에르 병은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보통 20분 이상에서 12시간 정도까지. 근데 전정신경염은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이게 며칠을 가요. 그러다가 서서히 좋아지거든요. 이석증 어지럼은 수초에서 1분 사이 시간 동안 증상이 나타난다. 메니에르 병은 20분에서 12시간, 길어도 24시간을 넘지는 않는다.
전정신경염은 24시간 이상 3, 4일 동안 지속된다. 이 세 가지 어지럼증을 말초성 어지럼증이라고 한다. 가장 전형적인 특징 급성기에는 다른 동반된 증상이 거의 없이 회전한다. 주변이 돌고 토하고. 근데 토하면은 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전정경증이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움은 다 토하고 구역질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돌고 구역질이 나고 다른 증상이 없을 때 이건 말초성일 가능성이 큰 거고요. 말초성 어지러움의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가 쉬운 질환들이고 치료하고 나서 결과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대뇌 뒤쪽 아랫부분에 있는 소뇌는 전체 뇌 용적의 10% 정도 크기를 차지하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로 대뇌와 척수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통합 처리해 인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세밀한 운동 기능을 조절한다. 따라서 소뇌가 손상되면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운동 조절 능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손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뇌졸중에 의한, 그러니까 출혈 혹은 뇌경색에 의한 어지럼증은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재활 훈련 중인 전정자 씨. 2달 전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다. 어지러운 데는 정신 잃을 정도로 했었던 게 겁나게 심했어요. 그러게 손이 막 이렇게 헛손질하고 막 어지러워서 막 이 눈이 잘 안 보여 눈까지 맞아갖고 그래갖고서는 막 세상은 아휴 정신을 못 차렸죠. 소뇌경색이었다. 빨리 병원으로 이동했고 다행히 운동 능력에 큰 장애가 남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순간이었다. 뇌경색 중에서 가장 위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될 뇌경색의 하나의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기저동맥은 뇌의 뒷부분, 그러니까 소뇌와 뇌관부를 지배하는 중요한 혈관이고 이 기저동맥의 윗부분, 탑 부분에 이제 혈전에 의해서 폐색이 온 경우입니다. 숨골이라고도 부르는 뇌관부와 소뇌를 관장하는 혈관이 막힌 것이다. 심장 박동이 멈출 수 있었던 상황. 다행히 혈관 조영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뇌관부, 뇌줄기에는 생명 중추가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죽고 사는 문제를 관장하는 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가장 흔한 증상이 어지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럼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는 등 알아차리기 쉬운 뇌졸중 동반 증상이 없이 어지럼증만 단독으로 느끼는 경우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 연구를 보면 응급실로 단독 어지러움이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는 어지러움을 내원한 환자들 50세 이상의 그런 환자들에서 봤을 때 25% 약 4분의 1가량의 환자들에서 뇌경색이 있었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어지럼증이 있으신 경우에 주의해야 됩니다. 3주 전 입원한 강승현 씨. 어지럼증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어지러우세요? 오늘 최고로 많이 걸은 거예요. 항상 병실에만 있다가. 아직 남은 미세한 손떨림. 소뇌염 환자다. 면역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급성으로 소뇌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을 소뇌염이라고 합니다. 수전증, 손떨림도 같이 있고 중심 잡기 어렵고 굉장히 어지럽고 이런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어지럽고 제대로 제가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차를 내려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도 한 3번 정도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넘어지려는 게 아니라 걷다 보면서 중심이 안 잡히니까 계속 한쪽으로 쓰러지더라고요. 소뇌에 염증이 생긴 소뇌염이나 소뇌경색처럼 뇌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어지럼증을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말한다. 어지러운 데는 정신 잃을 정도로 했었던 게 땅에 앉아서 붕 떠 있는 거예요. 어지럽고 제대로 제가 걸을 수가 없었어요. 소뇌염, 뇌경색 등 뇌질환으로 오는 중추성 어지럼증. 방이 돌아가요. 방이 돌아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돌았어요. 그냥 막 뱅뱅뱅뱅 도는 거죠.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귓속 전정기관 문제로 발생하는 말초성 어지럼증. 어지러운 증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이나 뇌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지 그 어지럼증에 의해서 동반되는 다른 현상들,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어지럼증, 즉 뇌 질환에서 오는 어지럼증 같은 경우들은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겪지 못했던 그런 심한 두통이 어지럼증하고 같이 온다. 그거는 앉은 자세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로 환자들이 쓰러지거나 이럴 때, 이런 경우들도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심한 어지럼증이나 구토는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다. 하지만 말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고 자꾸 쓰러진다면 중추성 어지럼증을 의심해야 한다. 김지수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혼동될 수 있는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손의 결절 부위 손상에서 비롯되는 증상으로 말초성 어지럼증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동반되는 증상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직장인 강주섭 씨는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다. 언제부턴가 몸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샤워할 때라든가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올 때 약간 어지러움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거. 그러니까 평형 중심을 못 잡는 거죠. 그런 거. 얼마 전 아침 출근길. 똑바로 걷고 있는데 몸이 바르게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연하게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러니까 갈치자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우연하게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 선 밖으로 이렇게 이탈을 하더라고요. 몸이 술 취했을 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런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일단 넘겼던 증상. 그런데 주변에서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측으로 살짝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기울죠. 예, 오른쪽으로 기울는 것 같아요. 1차 병원에서는 이석증이라고 진단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 갔을 때 이석증 증세가 약간 남았다고. 그게 이석증 판정을 한 4년 정도 전에 한번 받았었거든요. 강주섭 씨의 어지럼증 원인은 뭘까? 먼저 어지럼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검사를 했다. 눈동자와 입천장 떨림도 확인했다. 눈동자가 튀는 안진과 입천장 떨림이 확인됐다. 이석증과는 다른 양상. 눈떨림의 양상 이런 걸로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튼 귀 쪽에서 오는 그런 어지럼증하고 혼동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경우들은 주로 손해 쪽에서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과 정밀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손의 위축증이다. 손해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있고 뇌 줄기 부분들도 위축이 있고, 또 정상에서는 뇌 조직들이 이렇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축이 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파리처럼 보이는 부위에서 이렇게 중간에 꺼멓게 이렇게 뇌 척수액이 차 있는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죠. 손해가 위축되면서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 다행히 조기에 발견된 편이다. 처음 증상을 느낀 이후로 그렇게 증상들이 심하게 진행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패턴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 속도가 뭐 빠르거나 급격히 나빠지거나 그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손해에 이상이 와서 느끼는 중추성 어지럼증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동반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아도 빠른 진료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어지럼증을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떤 몸의 이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주는 중요한 어떤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지럼증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또 진찰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몸에 어디에 안 좋은 게 있는지 또 그걸 그냥 놔뒀을 때 더 큰 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병원에서 배운 전정 재활 운동을 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 장순애 씨. 전정신경염을 치료하고 일주일 전에 퇴원했다. 어지럼증은 나아졌지만 미세한 증상은 아직 남아있다. 처음에는 이것도 어지러워서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운동이 귀찮기도 했지만 하루하루가 나아지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 이렇게 가서 이제 돌아야 또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뺑 돌잖아요. 지금 11시서부터 그날 전정 재활 운동을 한 내용을 달력에 빠짐없이 기록해 놓고 있다. 하거든요. 이 재활을 낫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주 후 안녕하세요. 다시 병원을 찾은 장순애 씨. 오늘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진료 예약이라서. 기본적인 어지럼증 검사를 다시 실시했다. 장순애 씨의 전정 재활 운동은 어지럼증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몸으로 느끼는 어지럼 증상은 많이 좋아진 장순애 씨. 조금 나아지신 것 같네. 많이 나아졌어요. 아이고. 운동 시간을 기록한 달력이다. 이것도 더 많이 했어요? 이야. 20일 동안의 운동 기록이 빼곡하다.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예. 그래서 빨리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3주간의 재활 운동은 장순애 씨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두부 충동 검사에서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짧은 기간에 크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을 측정하는 안진 검사는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 많이 달라졌어요. 어지러움도 없어지고 또 눈 떨리는 것, 이 손 떨리는 것도 없어지고 그 운동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또 하여튼 완전하게 제가 노력해봐야겠어요. (3년) 전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해서 이제는 수준급 실력으로 올라선 김인경 씨. 일주일에 서너 번은 탁구를 친다. 메니에르 병이 심해 전정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나서는 한쪽 균형 감각을 거의 잃어 똑바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작한 운동. 처음에는 제가 몸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죠. 천천히 주는데도 너무 빨리 온다고 느껴가지고 헛손질을 자꾸 했죠. 꾸준하게 운동을 한 지 3년. 이제는 다른 사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균형감을 되찾았다. 다른 일상에서도 문제가 없다. 많이 걱정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수술하고 또 재활하면서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어느 날 보면은 제가 역전당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뇌의 적응과 보상 과정을 거쳐 균형 감각이 회복된 것이다. 퇴원해가지고 와서는 자전거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자전거를 뭐 쌩쌩 달릴 정도로 잘 타게 되고 계단을 뺑뺑뺑뺑 막 뛰어내려가도 괜찮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젊은 시절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죠. 요즘 수영장에서 재활운동에 열심인 박만규 씨. 균형 감각을 키우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되는 재활운동이다. 아주 딱
약간은 힘은 들지만 그래도 걷는 재주가 있어요. 손뇌경색이 온 후 꾸준히 하는 운동.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이 현재 목표다. 잃어버린 균형을 찾기 위해 자신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천 바닷가에 나왔다. 아팠던 이후 가장 오고 싶었던 곳이다. 건강할 때 부부가 자주 왔던 곳. 그만큼 추억도 많다. 사진도 찍고 좋네. 응? 우리 안 아팠을 때 이 자리에 와서 사진 찍은 적 있어요. 몇 년 전일 뿐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한 옛날처럼 멀게 느껴진다. 아프기 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후회가 남는다. 어지러웠을 때 뭐 검사라도 해봤으면 뭐 조금 막혔을 때 얼른 갔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너무 아쉽죠. 그리고 빨리 큰 병원에 못 간 것도 아쉽고. 어지러우면 병원을 오는 게 맞아요. 아무리 그 말초성이 많다고는 하지만 말초하고 비슷한 중추성 병변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게 뇌 질환에 의해서 오는 어지럼증일 가능성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뇌 질환인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또 환자한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양한 감각으로 균형을 잡는 인체. 어지럼증은 이 복잡하고 세밀한 균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다. 경고를 무시하면 맞닥뜨릴 수 있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 어지럼증 신호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